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그 골연골병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골에 발목에 병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골연골병변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가 4월 말에 칠레에서 세계 학회를 했습니다. 세계 족보 학회라는 걸 해서 이것이 거기에 그 학회에서 발표한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논문을 한 5편 정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이 고골 골연골 병변에 대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를 하면은 내가 어느 기계회사 또는 기구회사 같은 데랑 이렇게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구를 좋게 얘기하는지 그런 걸 보려고 이런 걸 꼭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하고 연관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회사와 연관이 있어서 하나는 인공관절을 개발하고 하나는 이제 금속판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하고 연구를 또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 연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세계 학회, 국제 학회에서는 사실은 국내 학회에서도 이걸 다 합니다. 근데 국내 학회에서는 보통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세계 학회에서는 이런 걸 꼭 해야 됩니다. 발목의 골연골병변, 골연골병변이라는 건 골이라는 건 뼈죠. 뼈고 연골은 물론 뼈입니다. 그래서 발목뼈에 골연골병변, 뼈와 연골에 병변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걸 MRI 찍으면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발목이 아프고 골연골병변도 있을 때, 즉 발목이 아픈 분이 왜 아픈지 잘 몰라서 가령 MRI를 찍어봤다. 엑스레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MRI든지 CT든지 해봤을 때 골연골병변이 있을 때 연골에 가령 구멍이 뻥 뚫렸다. 뼈에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물론이고 의사들조차도 그거를 아주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병이 있더라도 연골이나 뼈의 병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가령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라 그러면 병은 여기에 있는데 엑스레이상의 구멍은 여기에 나 있는데 통증은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쪽 통증이 이것의 원인이냐. 어떤 분이 발목이 아픈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픈 거 나으려고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옵니다. 근데 그 아픈 건 놔두고 사진에 보인다 그래서 그것만 치료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잔글씨를 적어 놓은 거는 이런 거를 이런 논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제 실제로 뼈에 어떤 뚜렷한 이상이 보이고 연골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데 꼭 그럴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아주 엘리트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 그러니까 아주 우리 보통 말하는 전문적인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걸 MRI를 해보면은 상당히 높다. 골연골병변이 그 사람은 증세가 전혀 없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우연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MRI상에 연골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크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무 증세도 없는 사람을 그걸 치료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건 또 다른 논문인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논문은 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좀 이런 문제는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다. 그래가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그 하나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축구 선수들의 MRI를 찍어봤더니 이 골연골병변이 참 많더라. 근데 증세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게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 스노우보드 선수들한테 찍어봤더니 100%가 있더라. 오스테오콘 골연골병변이 10명을 찍으면 10명이 다 있더라. 이런 연구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MRI 보이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병이냐? 그것을 MRI 이상이 보인다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속에 골연골병변은 크게 이렇게 조각이 나는 게 있고, 이렇게 조각이 나는 게 있고, 속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러한 골연골병변의 위치와 증상의 부위가 다르다. 골연골병변은 이쪽에 있는데 증세는 이쪽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환자의 경우는 이 같은 사람 엑스레이인데요. 이거는 엑스레이고 이건 CT인데 엑스레이 상에는 잘 보면 좀 이상이 보이지만 거의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희미하게 거무스름하게 의심되는 병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히 보이는 건데 이런 병이 이제 딱 보이면은 누구든지 이거 큰일 났다. 뼛속에 저렇게 큰 구멍이 있으니까 정말 큰일이다. 근데 그 사람은 아픈 데는 전혀 반대쪽이 아픈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혀 증세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과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증세가 있는 데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혹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래 골연골병변이 있는 위치와 상관이 없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를 바로하는 수술을 했을 때 과연 그 구멍 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를 보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10mm 이상이라 그러면 10mm면은 상당히 큰 병입니다. 보통 기준일 10mm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멍 난 거,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10mm가 아니고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죠. 이렇게 요거는 12, 3mm 되고 요거는 6mm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지 한쪽이라도 10mm 이상이면 구멍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구멍이 생기는 건 이제 낭종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서 보통은 이렇게 뼛속에 구멍이 크게 나면은 그 해당하는 부위에는 연골의 이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모아서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심한 경우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 16명 중에서 5명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골연골병변이 있으면 미세골절이라는 걸 합니다. 연골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내주는 거죠. 또는 어느 분은 골연골 이식이라 그래서 뼈와 연골을 이식하는 걸 합니다. 그거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지만 무릎 안쪽에 관절 연골과 뼈를 이렇게 대롱처럼 떼내서 그거를 발목에 뼈에 구멍이 난 부분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도 채우고 연골도 이식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발목이 불안정하다, 인대가 늘어져 있다. 그것이 아픈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치료한 분도 있고 어쨌든 16명 중에서 5명은 한 번 이상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주 동그란 것보다는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피를 이런 방법으로 냈다. 그런 거 이제 이거는 이런 형태의 타원형 형태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연골에 이상이 있는 거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저는 이런 경우에 관절경을 물론 누구든지 내시경을 넣어서 우선 그 병이 얼마나 큰지
또 조각이 나 있는지. 여기서 유리체라는 거는 연골이나 뼈가 조각이 생겨서 그것이 관절 안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증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그런 그 유리체는 조각은 일단 떼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골 자체에 대해서 연골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일체의 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가 경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것은 내측이 발목 안쪽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 16뇌 중에서 14뇌는 안쪽에 다 병이 있었는데 안쪽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한 뇌밖에 없었고 외측에 바깥쪽에 증상이 있는 게 훨씬 많고 안쪽 바깥쪽에 다 있는 것이 6명이었는데 이때 그 안쪽에도 있었지만 대개 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이 골연골병변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이더라도 옆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고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걸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할 적에 중앙보다 뒤에 되게 중앙선을 걸쳐서 뒤에 이렇게 병이 여기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안쪽에. 근데 대부분 이 안쪽에 있더라도 증세가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른 거라고 이것과 이 골연골병변과 상관이 없는 원인으로 생긴 것, 증세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골연골병변이 있던 예 중에서 또 대부분은 바깥쪽에 증세가 다 있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안쪽 중에서도 앞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T를 해보면 병변의 크기도 알 수 있고 디뎌서 하는 CT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하는 CT 말고 디디고 서 있는 상태에서 딱 CT를 찍으면 뼈와 뼈 사이가 실제 디뎠을 때 어디가 좁아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서 이러이러한 이상 소견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바로 똑바로 맞추는 그런 수술을 이제 그게 이제 뼈를 교정하기 때문에 전부 뭐 어디를 하든지 절골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뼈를 끊어서 교정한다.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멍 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를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였더니 16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낭종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평균 크기는 0.8에서 0.2 정도로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이게 부피거든요.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전체 부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이 작게 됐고 그리고 그 부피가 낭종 크기가 감소하지 않은 그 2명, 나머지 16명 중에서 14명은 그 구멍의 크기가 거기를 메꾸지 않은데도 저절로 크기가 작아졌고 나머지 2명에서도 낭종은 엑스레이건 CT건 찍으면 까맣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뿌옇게 낭종이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이 채워지는 거죠. 뼈로.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런 분이 엑스레이가 있고 이게 엑스레이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잘 보면 여기에 검게 이렇게 이 부분에 검게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전체적인 제가 이제 이런 골연골병변도 그렇고 환자를 볼 때는 긴 다리에 뼈를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다리가 다 나오게 찍어서 가령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CT를 했더니 여기에 구멍이 생기고 여기에도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분은 여기는 구멍은 안쪽에 있는데 증세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휜 거를 바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뼈를 교정하는 그런 치료를 했더니 여기 보면은 그 꼬мот한 구멍이 다 채워져서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골연골병변이 있더라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 했더니 골연골병변 구멍 난 데가 채워지더라. 이런 거를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똑바르지 않은 것이 이러한 골연골병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또 실제로 무릎에서는 이러한 병변이 있을 때
무릎을 바로하는 치료에서 결과가 좋다. 그런 논문까지 나와 있는데 발목에서는 이런 치료를 생각은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은데 결과가 어떻다고 연구를 한 게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다리를 바로했더니 크기가 감소하더라. 그런 거를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뼈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던 분이 수술 후에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면서 크기도 안에도 거의 이렇게 뿌옇게 좀 채워지는 그런 소견을 보였다는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골연골 병변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채우는 치료를 한다. 또는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그거 연골을 재생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을 떠나가지고 그분이 실상 그 골연골 병변이 있을 때 아픈 데가 어디냐? 이분이 왜 지대로 활동을 못하느냐? 왜 운동하는데 장애가 있느냐? 그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